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구제를 위해 병원장들이 나섰습니다. 국가고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배들의 간곡한 부탁과 사과 성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이 정도로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주요 이슈들 일부 기자 언박싱 시간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개천전 집회 시위 대응 관련해서 가행 대응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날 집회에도 똑같이 할 거죠? 저희 경찰은 불법 집회가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없고. 자, 그 다음에 차벽 설치와 관련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차벽은 위헌으로 입한 게 맞다고 했는데 차벽 자체가 위헌이 아니고.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야당 의원 지휘에 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지난 개천절 당시 설치된 광화문 차벽, 내일 한글날에도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박산성이냐 제인산성이냐, 오늘 2부 정치 토크 시간에 청년의 눈으로 확인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사학비리 신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만 느껴지는 거예요. 문대필, 유령강 사고냐 이런 사건들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국립대학교에 있을까? 국민의힘은 왜곡된 포털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양사 총수를 증인 신청한 것이지 여당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밝히는 바입니다. 국감 두 번째 날입니다. 3부에서는 첫 국감에 임하고 있는 여야 초선 의원들 만나보겠습니다. 사학비리 문제를 들춘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역사 시사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훈민정음과 정조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과 한글을 활성화시킨 정조의 이야기, 한신대 김준혁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리로 늘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2자리로 줄었어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69명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60명, 해외 앱이 9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보면 전날 94명보다 34명이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9명, 경기 22명, 인천 5명, 수도권이 46명이고요. 주요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과 가족 모임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마스터플러스 병원 누적 확진자 35명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해서도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가 51명이 됐습니다. 추석 감염 관련해서 전북 정읍시 일가족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전에서도 두 번째 일가족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휴 첫날 가족 식사 모임을 통해 여중생 또 그의 삼촌과 할머니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대선 중구 오류동 거주하는 70대 남성과 연휴 이틀째이던 지난 1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한 뒤 함께 식사한 이 남성의 아들, 며느리, 딸 사이 손자 7명의 무더기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 집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은 3명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2명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들 확진자 중 1명은 50대지만 2명은 80대, 90대 고령입니다. 간호조무사한테 그 주사를 맞으면서 감염된 걸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주사를 놔준 간호조무사는 지난 3일 사망을 했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못해서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방역당국은 이 간호조무사를 통한 확산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불법 의료 행위였었는데 어쨌든 추석 관련 확진자는 아마 이번 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네. 문제는 내일 한글날 또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걱정인데 정부가 엄정 대응을 또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한글날이라고 방역당국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됐고 현재까지 1,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는 한글날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1, 2호선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지하철역 4곳에 이 무정차 통과, 출입구 폐쇄 이걸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실을 숨기고 직업까지 거짓말해서 구속됐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강사에게 감염된 확진자 인천에서만 초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해서 40명이 넘었고요.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었습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 7차 감염까지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번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 전파했다 지적했고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은 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범행 일부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부인하고 그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형이 선고됐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네. 거. 주요 대학병원장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을 비롯해서 김현수 서울대학교 병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이 김영훈 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밝힌 다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 공백이다. 그리고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예.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정작 시험을 쳐야 할 대학생들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참 답답한 거고요. 이 청원 게시판에 이 의대생이라고 하면서 사과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지만 개인의 정말, 입장이니까 정말 또 의대생이 맞는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호소도 하고 읍소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좀 보고 싶은 그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 의대생들의 그런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료 진료 거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주일이나 시험을 연기해줬단 말입니다. 이건 공정성이나 공평, 평등성 이런 걸 다 받아 안으면서까지 비판을 받아 안으면서까지 연기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배들이 나서서 사과하고 그런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구제를 해줄 방법은 없는 것이고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명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승들이 선배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야당에 최후 통첩을 날렸네요. 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 지원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한 다음에 오는 25일이면 100일이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100일 동안 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만약에 공수처법을 개정하게 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윤호중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야당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뭐, 전에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언제 되느냐. 예. 그걸 시점이 못 박혀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아마 최후 통첩에 갔으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뭔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갖고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이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 삼성전자 국감 관련해가지고 증인을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에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주 들어오냐 싶어서 생각을 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뭔가 방문증을 끊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국회 출입기자증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뭐 정의당이 이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기자 출입증 발급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 위에 삼성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사건은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이다. 삼성 로비에 굴복한 국회의 모습. 왜냐하면 유호정 의원이 신청한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삼성 로비에 굴복한 거고 이 또 뒤에서는 이렇게 기자증으로 출입증으로 국회를 재집하는데도 오갔던 이 정황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가지고요. 확인됐다. 국회 출입 등록한 기자였고 정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은 삼성전자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 쪽에서도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사과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실까요? 드론을 날려서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있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 남성 A씨 40대 남성인데 구속이 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 이 두 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19일 새벽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갔더니 드론이 떨어져 있었고 이걸 수거했거든요. 예. 그래서 드론 안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 불법 촬영된 여러 명의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허허.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지만 현장 CCTV 확인 등으로 검거가 됐고요. A씨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B씨와 함께 아파트 인근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이 있었던 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드론을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쌀수록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요. 더 자세히 지키는, 더 잘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을 벌여서 A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을 추가로 실시해서 다른 범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으면서도 드론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이제 자기 집에 있으면. 정말 이 집에서 진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누가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집안에 있는 CCTV를 해킹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죠. 예.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 반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찬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인터뷰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보신 겁니까? 네,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소득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만큼 기존에 기본소득에 관심이 없던 정당들과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청년 3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다만 이제 기본소득에 뜻을 같이 하기로 하셨으니까 오히려 어떤 기본소득이 돼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은데 어제 그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 의사를 표시하시면서 예. 기본소득 실험을 발표하셨잖아요. 예. 기본소득은 그런데 보통의 시민 한 명 한 명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모적 경쟁이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본소득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을 모을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조은희 구청장 이야기를 종합하면 네네. 이재명표 경기도식 청년 기본소득하고 서초구에 사는 건 다르다. 다른 네. 점은 네. 경기도에서는 거액의 국민 세금을 들였는데 왜 사전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실시했냐. 이건 문제다. 네. 소위 말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어저께 조은희 구청장님이 예비 타당성 얘기하시면서 경기도는 BC 분석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BC 분석은 아시겠지만 어떤 인프라 같은 걸 투자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돈을 1,000억을 들였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날 것인가. 근데 기본소득에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이 수십 번 이루어졌는데요. 기본소득 실험의 BC 분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삶을 BC 분석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5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0만 원의 베니피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은 사람의 삶에 대한 모독이고 기본소득이 뭔지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은 BC 분석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조은희 구청장이 지금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절반 이상의 청년이 취업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 예. 얘기는 청년에 관해서는 기본소득에 관해서 실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아시면서 즉 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무조건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굳이 사전 실험을 청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 경기도에서 지금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죠. 시행이죠. 네. 시행이다. 예. 청년이라고 하는 게 꼭 만 24세만 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맞습니다. 질문입니다.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유의미한 액수를 주면 당연히 좋겠죠. 예.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자체는 징세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4세에만 지급하는 거고요. 예.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이제 서초구는 월 52만 원인데 예. 경기도는 연 100만 원이니까 예. 월 8만 3천 원밖에 안 된다. 아, 그게 무슨 아니,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하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예. 일단 이거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게요. 월 50만 원 지급하는 서초구는 고작 300명한테 주는 실험이고요. 예. 경기도의 월 8만 3천 명은 수십만 명한테 주는 실제 정책 시행이거든요. 예. 300명 주는 실험에 주는 액수하고요.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되는 거의 액수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가 예. 않고요. 예. 또 액수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액수가 중요한데 액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불로소득이나 자산소득에 좀 더 과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액수의 기본소득 혜택을 보도록 설계하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되는 거지 어떤 다른 정책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를 비판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일종의 실험 아니냐고 여쭤본 것도 네. 이게 경기도에서 24세만 한정해서 줬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다고 판명이 되면 국가가 나서서 전 청년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실험 아니냐고 여쭤본 거예요. 경기도의 이제 모범, 사전 모범을 갖고 전 국민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겠죠. 예. 네네. 또 하나 만족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 조은희 청장에게 경기도에서 경기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은희 청장이 하는 말이 돈 벌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좀 폄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서초구가 처음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실험의 구체적 내용을 구구절들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실제로 서초구 실험을 내부로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서초구 실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핀란드 실험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핀란드 실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핀란드 실험에서 뭐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나서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틀린 말씀이시거든요. 예. 핀란드 실험에 따르면 건강, 웰빙, 자신감, 신뢰, 태도, 2년 차의 뭐 노동 의욕 이 모든 게 신뢰 수준 95%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핀란드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 동일한 금액의 액수를 실업급여로 받는 사람과 기본소득으로 받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액수를 실업급여로 받는 것과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예. 기본소득으로 받았을 때 얼마나 더 큰 효과가 나는가. 이런 식의 실험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서초구 실험은 52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 고작해야 실험에 참가하는 실비 정도를 받는 사람 둘을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핀란드 실험보다 실험 수준이 훨씬 떨어집니다. 즉 서초구 실험에서도 300명은 다른 700명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럼 돈 받으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을 오히려 서초구 실험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서초구 실험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문제를 실제로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네네.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이후로 또 농촌 기본소득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간단하게 농촌 기본소득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청년 기본소득이란 건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집행하면 충분히 했던 거고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청년뿐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 직업에 관계없이 상인들 또는 비경제 활동인걸 다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 이거를 지금 실험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것은 농민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실험입니다. 따라서 이미 실험 단계가 청년 기본소득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험 단계는 이미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입증된 거고요. 예. 이런 지역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를 실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찬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이었습니다.